네, 안녕하세요. 8월 7일 수요일. 네, 오늘은 힘나는 날입니다. 그죠? 시장도 뭐 좋고, 셀트리온 두 자릿수 급등, 지금 20만 4천 원. 오늘 고점 근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아까 라방에서 또 약간 멤버십 가입해 주신 김영옥님, 김영옥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리면서요. 일단 약간 회원 카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 유튜브 홈에 들어가시면 각 메뉴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약간 멤버십 메뉴 쪽으로 들어오시면 카톡방 경로랑 카톡방 비밀번호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회원분들, 여기 우리 지금 현재 카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 마찬가지 멤버십 쪽에 들어가셔서 찾아오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톡방에서 뵙도록 하고, 김영옥님 다시 한번 가입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합병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설문 참여를 위한 고지사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일은 8월 12일 부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은 그죠. 여기 이 내용도 나와 있다시피 크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좀 뭐 주가 기준상으로 그죠. 크게 조금 뭐 덕을 본다. 물론 약간 덕실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적어 놓은 부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합병에 따른 기대 효과 및 위험 요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부 환경 대응 차원에서 기대 효과, 바이오케미컬 사업을 통합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위험이 분산되는 사항. 뭐 당연하죠. 셀트리온은 대부분 바이오, 셀트리온 제약은 케미컬, ADC, 펩타이드 등 바이오케미컬 융합 기술이 주목되는 최근 R&D 트렌드에 맞춰서 고부가가치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영향이 강하게 된다. 뭐 두 회사가 뭐 지금도 뭐 도와주고 있겠지만 그죠. 이게 또 합쳐지면 바이오 의약품 완제 제조 설비 내재하로 공급 안전성 제고 및 CMO 사업 기회를 확보한다. 특히나 약간 프리필드 실린저 쪽에 대한 사항이죠. 뭐 유플라이마랑 뭐 진펜트라 등등. 위험 요소, 바이오 의약품 완제 및 케미컬 제조 시설 품질 관리 기준 등에 대한 규제 기간 대응이 부담이 증가가 된다. 리베이트 등 국내 의약품 영업 및 CSO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가 증가가 되는 사항이죠. 우리 셀트리온 제약이 국내에서 케미컬 쪽을 팔다 보니 케미컬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정부의 약가 인하 압박이 계속되고 있죠. 뭐 한 예로 일단 특히나 고덱스 쪽에 대한 사항이었고, 재무 영업 관련해서 합병으로 인한 기대 효과, 자산, 자본, 시가총액 등 외형 확대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 효율화가 된다. 나눠져 있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면 그저 단순하게 업무 효율화, 비용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바이오시밀러 국내 판매, 마케팅 조직 내재화를 통한 글로벌 판매, 마케팅 전략 통합 운영 및 국내 판매 역량 제고한다. 이거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기대 효과는 아닙니다. 셀트리온은 해외 판매, 제약은 국내 판매 부분이라서 위험 요소.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의 연결 대상 종속 기업으로 연결 기준 합병 후 매출 및 이익 효과가 전혀 효과 없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최근 3개년 기준상으로 매출은 대략 한 870억대, 겨우 한 3%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170억대 부분인가요? 거의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약간 낮은 영업이익률로 셀트리온의 높은 이익률이 희석 효과가 된다. 셀트리온 제약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죠. 셀트리온 기존에 한 30%, 40%대 부분인데 그죠. 영업이익률이 떨어집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발생 시 대규모 자금 유출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거 계속 주식 매수 청구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죠. 지금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합병. 일반 합병이 아니고 소규모 합병에 대한 부분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매수 청구권 계속 이야기가 나가보니 뭐 그게 여러가지 기준이 있었거든요. 뭐 자본금 뭐 아무튼 등등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안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경영 관련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제약사업 계열 회사와 의사결정기구 일원화로 의사결정 효율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공통업무 재편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맞죠.
최대 주주 지분율 감소로 인한 지배력 약화, 요거는 그죠. 소 회장이 지금 현재 셀트리온 지분을 한 3.8%대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지분은 없죠. 이게 되면 희석이 돼서 지배력이 떨어지죠. 사업장 분산에 따른 사업자별 관리 업무가 필요, 경영 효율성 제고 효과가 상쇄가 된다. 합병 시 양사의 노무 리스크 증가 및 처우 조정 등으로 인한 이익률이 하락이 된다. 그러겠죠. 단순하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일단은 약간 다른 회사 부분인데 그죠. 급여라든가 처우 개선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합쳐지면 그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도 셀트리온이 훨씬 좋겠죠. 합쳐지면 여기 훨씬 좋은 쪽에다가 제약 좀 안 좋은 부분 쪽에서 이제 합쳐지면 그죠. 비용에 대한 부분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분 구조, 네, 셀트리온 홀딩스, 네, 셀트리온 지분 한 22% 가지고 있고, 소회장이 8.8%, 스킨케어가 1.9%대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뭐 4.9%대, 요게 약간 자사주 부분입니다. 외인이 18%, 네, 기관 법인 13%, 개인이 한 35%대 부분이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은 54.8%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약간 자사주 0.5%, 20만 주 가지고 있고요. 개인 지분율 32%대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거 보시면서 네, 뭐 합병 뭐 찬성하실 분들, 반대하실 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설문 시행일 기준 합병 비율 및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에서 셀트리온 단순하게 보면 합병 기준 합병 비율 이 기준상으로 보면 1대 0.49 부분입니다. 지금은 더 벌어졌죠. 네, 제약이 더 떨어졌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가 네, 19만 4천원, 제약은 9만 6천원 부분이다 라고 하네요. 네, 지금 주가가 20만 4천원 뭐 올라가긴 한데 그죠. 또 이런 사항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라고, 실적 레포트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IR 프리젠테이션에서 2분기 실적 발표. 네, 바이오시밀러 전 제품 매출 성장에 힘입어 2분기 연속 최대 매출 경신이 되었죠. 네, 첫 8천억대, 그것도 8천억 후반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8,700억, 바이오가 7,700억대, 넘바이오가 네, 100억, 네, 1,000억대, 영업이익률 8.3%, 영업이익 네, 725, 요거는 합병에 대한 이슈 부분이었고, 그죠? 전 분기 모두 성장이죠. 매출액 무려 18.7%, 영업이익은 37%, 전년비 네, 매출액 66%, 네, 영업이익 마이너스 60%대, 이거는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니고, 매출 전년 동기 대비 66.9% 증가해서 분기 매출 8,700억으로 합병 후 두 개 분기 연속 최대 매출에서 뭐 바이오시밀러가 네, 그죠, 견인을 하고,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 매출이 고르게 증가하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0%, 요거 합병 영향 부분입니다. 아무 이슈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 헬스케어 보유 재고가 소진되며 매출 원가율 소폭 개선이 되었다. 하반기 매출 성장과 더불어 매출 원가율 개선 가속화 전망이 된다. 합병 PPA로 인한 취득한 무형자산의 상각비 발생으로 영업이익 일시 감소가 되었죠. 판건에 대한 상각은 당분기 이제 2분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그죠, 이게 70억인가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약간 고객관리사. 손익 관련 주요 고려사항, 2024년 매출 가이던스 3조 5천억 유지한다. 지금 현재 상반기 누적액이 대략 1조 6천억 부분입니다. 우리 하반기 훨씬 더 많죠. 3조 5천억 나오려면 1조 9천억 나오면 되는 사항인데, 지금 추세를 보면 그죠, 1조 9천억 충분히 나옵니다. 3분기 때 1조 원대에 갈 수 있겠죠. 연평균 매출의 30% 수준 전망. 기존 보유 재고 소진되며 매출 원가율 개선 중이고 2025년 말 20% 중반대까지 개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단순하게 원가율이 20% 중반대까지 떨어지면 그죠, 영업이익률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합병 재고 효과에 따른 일시적 이익 감소 부분에서 당분기 2천억 중반대 보고 있네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게 순전히 영업이익이라고 하면 그죠, 700억대 나왔죠. 이번에 720억대 나왔죠. 2천억대. 그럼 한 2,700억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합병으로 인식한 무형자산 판권은 상각이 완료되었고, 자녀 상각 대상인 고객관계 분기 상각비 70억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1분기도 600억, 2분기도 600억대 이게 컸죠. 근데 이제는 2분기까지 없어지고 3분기부터는 이제 향후 70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분기 매출 기준에서 바이오 제품
전분기 18.9%대, 전년비 55.7%대 모두 늘어났고요. 기존 제품은 47%대, 후속 제품은 77%. 이거는 좀 큰 의미는 없고, 그죠? 기존 제품이 무려 전분기 23%, 전년비 47% 같이 늘어났습니다. 바이오 제품, 바이오 기존 및 후속 제품이 고르게 성장하며 매출은 전년 대비 55.7%, 기존 제품도 같이 늘어났고 후속 제품 마찬가지죠. 넘바이오 제품 전분기 17% 증가했고, 셀트리온 제약의 케미컬 매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며 케미컬 분야 성장을 견인했다. 글로벌 바이오 제품 글로벌 시장 매출에서 요게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진펜테라, 램시마, SC 부분인데요. 램시마, IV,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4개 제품 모두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램시마 IV 분기 매출 3천억 중반까지 성장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램시마 SC 1000억대 안정적 매출 달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유럽 주요국 입찰 수주 이후 매출 빠르게 성장 중이고, 진펜트라 미국 판매 본격화되며 매출 발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도자료 상으로 그죠? 2분기 한 24억 나왔다라고 하고 있죠. 후속 제품 중심의 성장세는 지속이 되었을 것이다. 후속 파이프라인 약간 5개. 지역별 매출, 북미 매출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북미 매출이 유럽 쪽보다는 성장성이,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유럽. 직판 효과 극대화되며 전 제품에 걸쳐 큰 폭의 매출 성장을 이루었다. 램시마 IV, SC, 영국, 네덜란드 등 판매 호조와 유플라이마 주요국 입찰 성공으로 매출 성장. 북미. 인플렉트라 판매 호조의 후속 제품 매출 점차 증가하며 비중 확대 중이다. 인플렉트라가 늘어나고 있죠. 램시마 IV, 진펜트라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인플렉트라 수요 증가에 따라 DP 제조 사이트 추가하며 북미에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 유럽에서 램시마 SC 출시 후 램시마 IV와 함께 매출 상승한 것처럼 미국에서도 인플렉트라, 진펜트라의 동반 성장을 통한 매출 견인 기대한다. 듀얼 포뮬레이션 같이 시너지 효과 내는 사항이죠. 재무 상태 문제 없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현재 2분기 기준상으로 대략 1000억대, 이게 10억이니 그죠? 1조 원대, 1조 원대, 1조 원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채 비율 문제 없고, 램시마 인플렉트라, 유럽 시장은 가격 경쟁력 있는 EU5 중심으로 견조한 점유율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는 경쟁 바이오시밀러 대비해서 2배 이상 점유율로 리딩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일단 유럽 쪽에 대한 사항, 59%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격차가 크고 그죠. 미국 시장은 53%대. 이게 우리가 인플렉트라 요거 26%, 26%대 조금 횡보하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 후속이랑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여기 진펜트라가 들어가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겠죠. 램시마 SC 출시 이후 인플렉시밥 처방 환자 수 확대되는 가운데 EU5에서 램시마 IV, SC 점유율 75% 달성했다. 어마어마합니다. EU5의 유럽 국가로 출시 지역 확대되며 매출 증가세를 지속한다. EU5 램시마 SC 점유율 계속 우상향. 1분기 때 22%대. 인플렉시밥 환자 수 추이 및 램시마 IV, SC 점유율에서 그죠, 점유율 75%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플렉시밥 환자 수도 그죠, 이제 진펜테라 환자 수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상황이죠. 영국이 87%, 램시마 점유율, 스페인 78, 프랑스 72, 독일 68, 이탈리아 44. 이탈리아만 빼고 그죠, 거의 절반, 압도적입니다. 트룩시마, 허주마. 유럽은 직판 안정화되면서 주요국 입찰 성공 후 점유율 재상승에서 미국 및 일본에서도 견조한 점유율을 유지한다. 일단 트룩시마, 미국 쪽은 대략 30%대 그죠. 바이오시밀러 중에서는 지금 1위죠. 1위 부분입니다. 화이자의 룩시엔서 일단 제꼈죠. 매출액 기준상으로 유럽에서는 25%대 조금씩 증가세 보여주고 있고, 허주마, 일본에서는 압도적이죠. 65%대, 유럽 21%대, 유플라이마. 제품 경쟁력 바탕으로 2014년 상반기 매출이 벌써 2023년 연간 매출을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유플라이마에 대한 이제 성장세 이제부터라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 힘을 못 썼죠. 아달리무바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현황에서 유럽, 우리
유플라이마 10%대 조금 가파르게 성장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3년 연간 매출이 1,400억 부분인데 지금 현재 1,470억 상반기 때 벌써 일단 제꼈습니다. 유플라이마 이탈리아에서 28%, 핀란드 27%, 체코 19%, 유럽 탄력적 가격 정책과 고농도, 용량 다양화 등의 제품 경쟁력을 통해 매출 빠르게 상승 중이다. 미국 보험 시장 50%에 달하는 커버리지 확보하며 점진적인 매출 확대 기대한다. 베그젤마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의 국가 입찰 수주 증가로 점유율 상승하며 2024년 2분기 만에 2023년 연간 매출의 1.5배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베그젤마 후속임에도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지금 17%대 두 자릿수. 작년에 연간 매출이 490억대 부분인데 올해 상반기까지 746억대. 네. 요거는 조금 출시 부분에 따른 차이가 있고 그죠. 미국 전문 인력 확충과 공보험, 사보험, 처방집 등재로 빠르게 매출 확대 중이다. 전분기 대비 23%대. 유럽 탄력적 가격 정책, 공립병원 및 기관 입찰 연속 수주로 매출 큰 폭으로 상승. 네. 이제부터 유럽도 유플라이만 시작이고 미국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펜트라 3대 PBM과 추가 등재 계약하며 런칭 5개월 만에 미국 전체 시장의 75% 커버리지를 확보했습니다. 네. 익스프레스 등 대형 PBM 3곳과 모두 진펜트라 등재 계약 체결이 완료가 되었죠. CVS, 옵톰, 중소형 및 PBM 보험사 처방집에도 등재 완료 및 지속 확대 중이다. 익스프레스, 사보험, 공보험 모두 들어갔고 그죠. A사 마찬가지 들어갔는데 B사, 사보험은 협의 중입니다. 요게 B사가 옵톰이길 바라봅니다. 6월부터 익스프레스 사나 보험사 환급 개시되면 매출 발생이 시작이 되었죠. 2분기 24억대. PBM뿐 아니라 산하의 보험사들로 처방집 등재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사 환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매출 본격 성장을 기대한다. R&D 업데이트,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 일단은 우리가 좀 빨리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후속 바이오시밀러 부분이죠. 프롤리아, 졸레어, 아일리아, 등등등 해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죠. 미공개 파이프라인이 요게 개수라라고 하면 8개가 있네요. 8개, 그죠. 포트폴리오, 자가 면역이 7개, 항암제가 4개, 기타 질환군 3개, 네. 미공개 파이프라인이 8개가 있습니다. 주요 R&D 업데이트, 내년까지 11개 포트폴리오 확보 계획 순항이다. 2025년 이후에 파이프라인도 임상 허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네, 램시메스시 정량 투여 승인, IV 초기 요법에 투약 옵션을 추가하고, 네, 크론병 환자 대상 240ml까지 정량 투여가 가능하다. 치료 옵션이 추가되며 환자 맞춤형 처방 확대로 램시메스시의 경쟁력 한층 강화를 기대한다. 옴니클로 EMA 품목 허가 획득했죠. 네, 지난 5월 유럽 첫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허가 획득하며 퍼스트 무비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후발주자와도 격차가 조금 벌어집니다. 2024년에 유럽 알레르기 임상면역학회 글로벌 임상 3상 24주 결과를 포스트로 공개, 문제없고 그죠. 스테키마 챔프에서 승인 공고 획득했죠. 이번 달에 승인 나오겠죠. 판상형 건선, 네,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등의 적응증으로 승인 공고 획득하며 26조 시장 공략한다. 네. TNF-알파 억제제에 이어 인트루킨 억제제로 치료제 영역 및 대상 환자 확대 기대한다. 진펜트라 류마티스 임상 3상 네, 신청했죠. 이거는 근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류마티스 적응증 확장을 위해 임상 3상 신청하며 약 39조 규모의 미국 류마티스 시장을 공략한다. 기승인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 류마티스 적응증까지 확보하면 진펜트라의 타겟 시장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죠. 네, 지금은 크론병이랑 궤양성 대장염 쪽에 대한 부분만 미국에서 적응증을 획득했던 사항이었고요. 키트루다 3상 신청, 네, 2023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 기승인 적응증 중에서 40에서 추가 확대되면 매출은 향후 늘어날 전망. 요거는 시간 걸립니다. 2028년, 2029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면역 항암제 3상 신청하며 항암제 포트폴리오 강화를 기대한다. 코센틱스. 마찬가지 3상. 이것도 인트루킨 억제제 파이프라인 확대 부분인데, 그죠? 이것도 2026년인가요? 2027년인가요? 좀 먼 얘기입니다. 스테키마. 유럽 승인 권고 획득했죠. 네, 주요 적응증, 네, 인트루킨 억제제, 타겟 시장. 요 스텔라라가 글로벌 매출이 한 26조, 24조 원대 부분입니다. 크죠. 네.
2023년 9월달, 2024년 7월 미국과 유럽에 각각 특허가 만료. 특허 합의 완료함에 따라 2024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유럽 및 미국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두국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미국은 2025년 3월달에 출시가 되는데 그죠? 유럽 하반기. 네. 셀트리온 강점. 기존 TNF-알파 제품군 이어 인트루킨 억제제까지 확보하며 강력한 자가 면역 질환 포트폴리오 구축 및 번들링 협상을 강화할 수 있다. 뭐 제품들이 많으니 그죠? 포트폴리오가.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 환경 변화. 과거 다수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며 경쟁 과열되었으나 결국 포트폴리오, 상업화 능력, 핵심 경쟁력 갖춘 소수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에서 도태가 되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 및 생존 기업수 현황에서 65개사라고 하네요. 임상 진행 기업 15개사. 미국 유럽 시장에서 상업화 성공한 기업은 65개사 중에서 15개사, 4개사. 65개 제약사 바이오 중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이 4개사 밖에 안 됩니다. 당사 및 경쟁사 파이프라인 매출 비교. 탄탄한 포트폴리오와 파이프라인을 통한 번들링 공급 안전성 및 판매망 확보에 성공한 기업만이 생존. 셀트리온이 대표적이죠. 신생 바이오텍들의 시장 진입 시도도 증가해서나 실질적 경쟁은 핵심 경쟁력을 갖춘 소수 기업 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요렇게 내용에 대한 부분 같이 보시고 바라고요. 일단은 주가가 그죠? 오늘 아까 고점이 204,000원이었죠. 20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장대 양봉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외인 99,000주, 기간 77,000주. 이거 뭐 쌍끌이 양매수 바라고 봐야 되겠죠. 10만주 이상 나오려나요? 현재 연기금 21,000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